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2025년 6월 4일 토요일 미쿡 정치농장 437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염소 아저씨고요. 오늘도 뉴저지의 양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저지 양희입니다. 염소 아저씨, 못 네, 보던 모자네요? 예, 제가 이 방송을 하고 또 없어 보여서 그러는지 아시는 분들이 자꾸 뭘 줘요, 이렇게. 이런 식의 모자는 처음 써보는 것 같아요, 제가. 예술가들이 쓰는 모자 같아요. 네, 저는 그냥 염소 기르는 사람들이 쓰는 모자다, 이렇게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미주 한인들이 나누는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농장에 있어서 정말 굉장히 큰 날입니다. 바로 이틀 전 미국의 NPR에서 이렇게 사우스 코리아스 리버럴 파티 리더가 이제 이길 것 같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것 같다. 이런 소식을 듣고 그날 밤새 우리들이 설레했죠. 자, 오늘 역사적이었던 그 개표 상황 순간 바로 우리 미주한인 우리 세상에 태바유님이 한국에 나가서 그 현장을 직접 이렇게 영상에 담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나가 있는 태바유님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바유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바유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태바유님이 보내주신 영상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태바유님의 보충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바유님, 이게 서현동에서 투표하셨네요. 네, 맞아요. 서현동에 투표했는데, 아유, 그 투표하려고 아주 전날부터 뭐 동사무소, 뭐 중간에 뭐 신고하고 그렇게 잘 마쳤습니다. 여기는 광화문이에요. 예, 그래서 개표 상황을 광장에서 다 같이 보자.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말로만 사람들이, 듣던 네, 투표하기 위해서 고국에 비행기 타고 방문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되셨네요. 우리 태바야님. 네, 저도 있고 또 몇 분 계시다고 들었어요. 아, 특히 린다모님이고, 예, 우리 정말 모 목사님. 훌륭하세요. 모 목사님과 린다모님, 맞나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장순영 교수님도 만났어요. 축제장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8시부터 출구조사 함께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만들겠습니다. 같이 이기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분명히 시끌시끌하죠? 예, 아직은 개표하기 전이죠, 이게. 네,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시대로 나아갈까요? 다시 카운트다운 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2분 23초 남았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 모두가 숨죽여서 출구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12월 3일 그날 이후로 우리는 격변의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과연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 이제 약 2분여 뒤면 1, 2 후보 예측 결과가 나올 텐데요. 과연 어느 후보의 그 1위라는 숫자가 붙게 될까요? 네, 지난 추워의 겨울 날 거리로 쓰러져 나왔던 시민들의 So, let's take all one more step. 이렇게 다 함께 시청을 하니까 아주 분위기도 좋고요. 굉장히 즐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예, 축제 분위기 같아요, 축제 분위기. 그리고 맞아요. 그렇지만 아직 확실하진 않으니까 약간의 불안함도 있는 거죠. 맞아요. 약간의 불안감은 있지만 그래도 거의 확신할 듯한 그런 모습이었죠. 개표 방송 저 봤는데 어두워지죠? 감동적이었어요.
큰 무대에서 대단히 올라간다고 자신했었는데 일단 예측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파이팅이 자,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1.7%의 득표율로 1위로 예측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범 조사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아, 잘 됐네. 예측 3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입니다. 자, 인천에 이어서 부산 보겠습니다. 예측 3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입니다. 당선 3자 주사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구호 진짜 외치고 싶었습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국회입당 해체! 국회입당 해체! 다시 한 번 더 크게! 내란 국회입당! 내란 국회입당! 한성 발성! 노래 부르겠습니다. 신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춤추셔도 좋습니다. 네, 들고 계신 휴대폰 플래시 보면 좋습니다. 노래로 춤추시오. 국회의장 해체! 좋습니다. 윤석열을 구속하라! 국민의힘 해체하라! 우리가 심판한다! 국민이 승리한다! 네, 구호 외치는 동안 우리 사회자 범수님이 사라지셨는데요. 혹시 어디 계실까요? 여기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오신 우리 선생님, 10월 4일 내란을 지켜보시고 경기가 많이 보셨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 보셨죠? 네, 한국에서 살 때 보고 30년 후에 보고 많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되는 시민을 보고 더욱더 놀랍고 더욱더 좋았습니다. 네, 지금 이 시민들이 너무나 대단했다고 하고 오늘 대선으로 승리했는데 네, 우리 고생한 시민분들께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좋은 세상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힘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파 속의 범수 사회자님 너무 잘하시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 이한철 밴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수 이한철입니다. 지난 12월 3일 이후로 제가 첫 번째 무대에 섰던 건 여의도에서 12월 14일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 국회 앞에서 공연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너무 힘든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공연했는데 오늘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더 밝은 노래로 나나나 여러 번 나오는데요. 잘 모르시는 노래라 할지라도 나나나를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봄날의 합창이라는 제목 그대로 함께 합창하는 분위기로 부르고 싶습니다. 들려드릴게요.
제가 해보실래요? 눈 겨울은 사라지고 목말 기다리던 봄이 와 따스한 햇살에 간지러운 바람에 내 맘도 슬쩍 뛰어들어 바로 옆동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영규! 기타의 장면을 넘어서 키보드 노시어! 제가 저기 앞에서 KBS 저 특설 부대에서 선거 개표 방송하고 있는데 와 여기 모여 계신 거예요. 같이 놀고 싶어서 왔는데요. 저 오래 놀지는 못하고 다시 가야 돼요. 근데 오니까 참 좋네요. 이게 우리의 대동사회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느냐 잃어버리느냐의 갈림길에서 국민들께서 민주주의를 지켜 자, 마지막으로 저는 제 노래 슈퍼스타 부르고 물러가겠습니다. 지난 날 아무 것 없이 여기서 흘러왔던 우리 어리둥절한 표정이 예전 나와 같아 모습은 가무잡잡한 스포츠맨 오직 그것만 해왔던 두렵지만 설레임에 자, 이때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됐을 때인가요? 확실시 된 거는요, 그날 밤 이제 10시까지 저는 보고 집에 와서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알았어요. 그런데 거의 다들 확신하는 분위기였고, 그 모인 분들이 뭐 모두들 고함 지르고 또 앞으로 어떤 정치를 원하는가 뭐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이 김상욱 의원 조금 아까 연단에서 연설을 했는데 어떻게 태바이님하고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었네요. 아니, 사실 김상욱 의원하고 인연이 없진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냐면은 그때 12.3 사태 일어났을 때 그때 제가 미국에서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국힘당 그
전화번호를 입수해서 국힘당원들한테 다 카톡을 보냈어요. 아, 그때 우리 같이 했었죠, 전부 다. 예, 그쵸? 우리 다 저도, 같이 네, 기억나시죠? 20명, 30명씩 맡아가지고, 카톡 네, 연결해가지고, 저도 예, 했었어요. 양희님도 했죠. 맞아요. 예, 우리 같이 했죠.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그 인연으로 제가 이제 이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 얼굴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기억이 났고 또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저만 인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미우새 우리 멤버들이 다 지금 인연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대표를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너무 아이고, 야, 반가웠어요. 정말 이분이 이번, 예, 대선 과정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하셨어요, 정말. 맞아요. 예. 울산 표심을 거의 가져오신 예, 장본인 그 인생이거든요. 국힘당 내에서 뭐 배신자라고 찍히고 그 윤상현인가 그놈이 막 가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 이런 거 쫙, 그 과정을 우리가 다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조금 이분. 마음이 네, 먹먹해요. 이분을 보면은 네, 불쌍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의롭기도 네. 하고 그래서 아이고. 그래도 이런 용기가 더 큰 걸 내다볼 줄 알고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아시는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얼마나 멋집니까? 네, 젊은 분이신데 정말 그 맞아요. 용기가 너무 훌륭해. 진짜 너무 멋진 것 같아요. 행동으로 하는 게 참 대단하죠. 예. 2025년 21대 대통령 선거 개표 상황 태바이님의 생생한 화면으로 같이 보았습니다. 태바이님 이제 또 한국에서 일정이 굉장히 바쁠까 봐 빨리 저희들이 보내드려야 돼요. 하여튼 네, 활동 여러 가지 많은데 자세한 얘기는 태바님이 나중에 미국에 돌아와서 더 듣기로 하고 오늘은 태바이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바이님.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감격적인 대선 개표 상황이 끝나고 이제 벌써 숨가쁘게 뭐 인수위도 없이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해서 대한민국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대선 과정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앞날을 헤쳐나갔으면 좋을지 양희님 한번 소감도 말씀해 주시고 전망도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이제 지난번에 몇 표, 그러니까 몇 퍼센트를 받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까?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될 거라는 거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몇 퍼센트이 될까라고 그래서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한 55%까지 가진다면 국민들이 내란까지 겪었으니까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정말 희망 섞인 기대를 했는데 역시 그게 안 됐더라고요. 예, 그 그래도 점은 지금 참 결과로 굉장히 예, 우려되기도 하고 너무 아쉬워요. 왜 또 앞날이 걱정되기도 해요. 그런 네. 사람들이 물론 이제 대통령 선거는 또 내란 뭐 이거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사람의 호불호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40몇 프로씩이나 그 김문수 후보가 받는 거는 내 김문수 후보를 싫어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맞아요. 무슨 이런 구조에서 말씀이신지. 야 과연 그런 식으로 판단이 돼서 표심이 그렇게 흘러가다니 하고 좀 우려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어떤 정당으로서는 보여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잖아요. 한밤중에 후보를 바꿔치기 하지 않나. 그리고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끝까지 당원으로 놔둔 상태에서 그렇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어, 그렇게 윤석열한테 출당을 하라거나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고 또 지금 문제가 많이 됐던 그 정강 목사와의 그런 거리를 두는 것도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앞으로가 진짜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걸 예. 다 아는 국민들이 선택을 그렇게 했다라는 게 조금 정말 걱정돼요. 자, 우리 미국에 있는 동포분들 중에서도 특히 그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제 글을 몇 개 봤거든요. 민간인 학살 뭐 이런 걸로 이어지는 게 내란이고 계엄령 이런 거는 선진국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나 문제의식이 없어요.
다만 미워 죽겠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고, 불쌍한 윤석열 대통령 김문수가 졌다 막 여기에만 온 얘기를 다 쏟아요. 정성은. 이런 사람들이 40%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고 때 단순히 나하고 성향이 반대다라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와, 이렇게 생각이 다르게 갖고 있으면 이게 민족으로서 또는 국가로서 이게 도대체 굴러갈 수가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들어요. 너무나 생각이. 이거는 네. 진영의 문제도 아니고요.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얼마나 조중동이나 이런 보수 언론 그리고 우리 이제 이미 벌써 드러나기 시작한 뭐 리박스쿨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나오는 이런 카톡이나 이렇게 댓글들 그런 데서 나온 가짜 뉴스 등으로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어르신들이 왜곡된 정보 속에서 판단이 흐려졌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고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국민의힘의 현실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 특징이 옛날 같으면은 무슨 정치인이 어떤 스캔들이 일어났다든가 그게 자기는 억울해도 사죄를 하고 사퇴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를 들어 뭐 선거에서 좀 패배했다 그 당이 그럼 지도부가 딱 사퇴하고 지금과 같은 막 계엄이 선포가 되고 그 뭐 탄핵이 되고 이러면 무릎 꿇고 절을 하면서 사죄를 하고 책임 있는 자들이 사퇴를 하고 뭐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게 안 돼 왔잖아요. 국민의힘 지도부라든가 거기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사죄도 없고 하나 바뀌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대선 결과를 보니까 동쪽은 이렇게 빨갛게 지금 있으면 나중에 이게 다 국회의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데 아니에요, 이거. 이러니까 지금은 뭐 눈치 보고서 조금 꼬리 내리는 듯 하지만 전혀 사과할 생각도 없고 요 순간만 조금 모면하면 그대로 국회의원 수 어느 정도 차지하면서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이기면서 그냥 권력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봐요. 이 국민의힘 사람들이.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국민들이 이 어리석은 국민들이 금방 다 잊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네들이 한번 그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 그게 기록이 남아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한마디로 면목이 안 쓰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아니요. 뻔뻔하게 잠깐.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잊어버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제가 말하는 건 기억하는데, 뭐냐면요. 예, 기억을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기억을 주려고 하는 거죠.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과를 안 하는 게. 기억이 아니라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예 그냥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계엄도 괜찮은 제가 거고, 말하는 건 뭐냐면 예. 이 사람들이 윤석열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란 동조했던 그 모든 국민의힘 국회의원부터 그 사람들이 분명히 이게 잘못한 일이잖아요. 근데 끝까지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 예, 이유는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자기들 아예. 지지들한테 우리 잘못한 거 없으니까 계속 지지해줘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왜냐면 되고 있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그 지지자들한테 면목이 안 쓰는 거야.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할 얘기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자기네들 계속 지지할 수 있는 이유를 주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암울하다는 얘기예요. 뭐가 네, 잘못이 그게 있으면 문제예요. 국민들이 다 같이 요건 잘못이야 이렇게 적어도 정말 잘못된 거는 다 같이 진영을 떠나서 잘못은 잘못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아예 그렇게 총칼을 들고 누구를 죽여도 민간인을 죽여도 한쪽 진영에서는 그거 문제 없는 거야. 아예 이렇게 돼버려요. 지금. 때문에 예를 들면 이재명 그 대통령이 그 칼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뭐 국무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치 아주 하찮은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언론에서도 하찮은 것처럼 막 얘기하고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걸 하찮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참 이게 이 생각이 이렇게까지 크게 벌어지고 말도 도대체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가치관이 비슷해야 거기에 대해서 갑론은박도 하고 뭐 그래 네가 맞아 내가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됐어 이렇게 하고 대화를 해서 뭔가 합의를 해나가는데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닌 것처럼 보여져서 그래서 걱정이란 얘기죠. 자,
양희님. 그럼 앞으로 이제 바라는 게 있다면 새 정부에 바라는 것 또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갔으면 좋은지 그런 거 생각해 놓으신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하셨던 그 연설을 제가 봤는데요.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몇 가지 기억에 남는 게,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라든가 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끝까지 원인 규명과 그리고 그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을 하겠다. 확실하게 그런 걸 표명해 주신 것과 또 그 보수와 진보를 아우러서 협치를 하고 일단 민생 경제에 집중을 하면서 내란 관련자들도 다 확실하게 처벌을 하겠다라고 굉장히 클리어하게 얘기했어요. 그동안 보여주신 그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하는 스타일이나 그런 걸 보면은 못 지키는 말은 절대로 공약으로 내놓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걸로 봐서는 저는 충분히 말한 거에 대해서는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게 기대가 되고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할 때 좀 아쉽다라고 느꼈던 뭔가 실행에 옮기고 과감하게 너무 좋은 게 좋은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보여져서 많은 지지자들이 실망했었거든요. 그렇지 않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하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좀 저는 기대를 진짜로 해요. 비록 반쪽은 엉투당투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입법부도 민주진영 그다음에 이제 행정부도 이렇게 이제 민주진영의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 만큼 지금이 개혁 쇄신 그다음에 적폐청결에 가장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통합은 통합이 돼 잘잘못은 분명히 따지고 처벌받을 사람은 받으면서 통합을 해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냥 그렇죠. 두루뭉실 넘어가가지고 잘못을 했지만 그냥 같이 가자. 이게 통합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놔두니까 지금 이렇게 40%나 넘는 사람들이 완전히 반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폭력적이고 어, 반평화적이고 네. 예, 내란 사범들은 반합법적이고 절대로 사면해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사회의 한 부분 부족한 것이 이 잘못한 사람들이 너무 관대했지 않습니까? 계속. 이거는 새로운 대통령이 그거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네요. 통합은 하되 정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진영이 달라도 이렇게 같이 나가자고 손잡는 거 참 좋아요. 그러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정말 과감하게 처단을 해야 된다고 저 봅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밝은 길을 여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요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50%를 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발표 나오는 거 보면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 또 부산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40%를 넘었고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로 앞으로 총선이 있을 때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예,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대통령으로서 잘 해나갈 때 분명히 그동안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TK 그 지역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변화하지 않을까, 어, 좀 기대를 해봐요. 네. 대통령 한 명 바뀌었다고 다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겪었죠. 예. 우리 네. 계속 우리 민주 시민들이 정부와 계속 함께 해나가야 돼요. 그리고 설사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도 계속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주고 그래야지 그 행정부도 초심을 지키면서 잘 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해외 동포들도 이번에 표를 보니까 그래도 민주당 후보에게 많이 표를 줬죠. 재외국민 투표에서도. 많이 네, 좋죠. 압도적으로 줬죠. 압도적으로. 예, 그만큼 네. 해외에서 봤을 때는 그 한국에 일어났던 상황이 너무 뻔한 얘기인 거였던 거예요. 특히 해외에서 봤을 경우. 예. 국내에서만 눈이 이렇게 뭐에 씌어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재외국민 투표를 보면은 잘잘못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하면서
미쿡 정치농장 437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